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16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나트랑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폭우가 끝난 지금 현재에도 곳곳에 심각한 산사태와 인명피해로 달랏으로 가는 길목이 통행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나짱에서 달랏으로 가는 방법은 팔랑을 지나가는 경로로 6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복구 상황을 확인하신 후 여행 일정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오늘은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베트남의 알프스 달랏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상만 보고 가시면 정말 실패 없을 2박 3일 여행 코스 완벽 정리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영상에 달랏 여행 영상들 나눠져 있는 건 정말 많거든요. 여기 갔던 거 저기 갔던 거. 이 영상으로 코스 완전 정복하시고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달랏이라는 지역은 제가 나짱에 살면서 정말 자주 제일 많이 갔던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달랏은 해발 1500m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시원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나짱은 진짜 1년 내내 더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달랏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신혼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웨딩 촬영하는 주변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1박 2일로는 또 너무 아쉽지 않나 하면서 2박 3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딱 이 시점 11월부터 1월까지는 나트랑의 우기 시즌이란 말이죠. 이때 오히려 달랏 가기 딱 좋습니다. 나트랑에선 비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딱 달랏이 반대로 건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기 때 여행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트랑 우기에 비를 피해서 여행할 수 있는 이 달랏 건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행 코스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달랏까지 가는 방법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시고 생각이 많이 되실 텐데 생각보다 멀지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여행 기준으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 대절입니다. 기사님을 포함한 택시 대절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베트남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택시를 대절해서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기사님이 말 그대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는 택시인 건데요. 원하는 관광지로 이동해주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여행 피로도는 확 떨어지고 여행 퀄리티는 확 높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달랏의 특징 중 하나라면 관광지 간의 거리가 좀 멀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관광지 간의 거리가 먼 곳들은 그랩 택시를 이용을 하더라도 이 택시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택시 대절이 가성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비용은 아무래도 시기나 뭐 택시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박 3일 일정으로 달랏을 갔다 왔을 때 400만 동 정도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400만 동 안에 뭐가 포함됐냐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기사님, 뭐 숙박, 식사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관광지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버스 이용인데요. 자, 버스로 가시는 분들은 베트남의 교통수단 예약 어플 베세레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베세레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지역이든 다 버스나 기차나 이런 걸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 어플인데요. 달랏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예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는 시간 비슷하고 가격도 훨씬 더 괜찮지만 결국에 달랏에 도착해서는 내가 알아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도착하셔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실 여행이 아니라면 어차피 그랩 비용 드는 건 또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2인 이상이다, 혼자 여행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택시 대절을 추천을 더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달랏으로 가는 방법들 안내를 드렸으니까 여행 일정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출발을 추천드릴 건데요. 그래야 관광지 하나라도 더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 출발 시간도 오전 9시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나트랑에서 달랏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루트는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려서 쉬어주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딱 소요가 됩니다. 좀 추우실지도 모르니까 옷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날씨에 비까지 와버리면 진짜 너무 추워버려.
첫 번째 코스로 갈 곳은 바로 랑비앙산입니다. 달랏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들리기 가장 좋은 노선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발 2100m인 이곳은 달랏의 하이라이트 전망 명소입니다. 입구에서 지프차를 타고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 안개 낀 산자락, 그리고 달랏 인증하기 좋은 인생샷까지 달랏에 오셨다면 무조건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여행 일정 코스 소개하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휴식입니다. 너무 여행지를 빡빡하게 돌면 피로만 쌓이고 여행의 흥미가 확 떨어지는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 부분을 휴식으로 정말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족 여행일 경우 더 별표 치고 메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랑비앙산 일정이 끝나고 나면 숙소에 가셔서 체크인 하시면서 1시간 정도는 아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동 때문에 지쳤기도 하고 저녁에 재충전해서 더 열심히 놀아야 하니까요. 휴식 후에는 저녁 일정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야시장 투어를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추천 코스로는 달랏의 메인 호수, 수엉허웅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수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호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야시장까지 올라가 보는 코스를 추천드려 볼 건데요. 잔잔한 호수 덕분에 이 달랏의 밤 분위기 느끼시기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던 이 달랏 야시장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야시장 자체로는 볼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겨울 음식을 베트남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군고구마, 군옥수수, 군밤, 딸기, 설탕 절임 이런 간식들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달랏 야시장 쪽만 구경을 하고 끝나곤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반짱능이라는 베트남식 로컬 피자죠. 그걸 팔고 있는 메인 계단이 있습니다. 이 메인 계단 위를 쭉 올라가서 보시면 달랏의 분위기 좋은 카페들, 로컬 기념품 샵들 혹은 소품 가게들 정말 다양하게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야시장 주변으로도 어떤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기자기한 소품샵 구경만 해도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계란빵 같은 거, 마들렌 같은 거 이런 간식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서 먹거리도 즐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야시장만 보고 가시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포인트들 아마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 않았을까. 꿀팁으로 꼭 저장해 두시고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른 아침부터 좀 더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무리하지 않고 귀가를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둘째 날 아침은 조금 특별하게 일찍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아마 달랏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 가장 좋았던 체험으로 뽑자면 바로 이 운무 체험, 구름 사냥이 아닐까 싶은데요. 달랏 시내에서 이 운무 장소, 운무 명소로 가는 길까지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주 일찍. 새벽 4시쯤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운무가 산에 딱 걸쳐 있는 거 보시려면 시간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늦으면 또 이게 헛방이란 말이죠.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요 하루 정도는 운무 체험에 에너지를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운무 체험을 갔을 때도 가기 전에는 그만큼의 기대치가 없었거든요. 아,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여행 와서 막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 그냥 포기하면 하루가 너무 편하지 않을까? 구름 해봤자 얼마나 멋지겠냐? 진짜 오산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보기가 힘든 풍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라서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고 베트남 안에서 그 달랏에서 볼 수 있다라면 진짜 놓치지 않고 가보셔야 할 것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무라는 게 이제 구름이죠. 안개 같은 건데 날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운무가 없더라도 그 동네, 그 경치가 주는 분위기가 또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를 줍니다. 아침 새벽 분위기를 정말 맛깔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랄까? 운무를 보면 정말 좋지만 못 보시더라도 꼭 가보시는 걸 강력 추천. 이 운무 체험 구름 사냥도 저희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티켓 정보라든지 같이 한번 상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입장권을 끊고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면 컵라면과 뭐 간단한 간식류가 포함된 입장권입니다. 쌀쌀한 그 아침 운무를 보면서 컵라면 한 젓가락 딱 하는 그 느낌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운무 체험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 주변을 보시면 다
차밭이에요. 녹차, 우롱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서 오면서 그런 데서 사진도 같이 한번 즐겨보시고, 그다음에 녹차 밭 뷰를 가진 카페들도 많기 때문에 앉아서 녹차 한 잔 여유도 같이 즐겨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저는 예전에 거기서 녹차도 한 봉다리 비싼 걸로 사와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다음 코스는 바로 림푸옥 사원입니다. 운무 명소에서 마찬가지 시내로 내려오면서 들리기 좋은 노선에 있는 곳인데요. 이 림푸옥 사원은 달랏 안에 있는 사원 중에 가장 독특한 사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벽부터 탑까지 전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곳이죠. 소요 시간은 짧은 아주 가볍게 둘러보시기 좋은 일정입니다. 관광 후에는 숙소로 다시 돌아오셔서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드려야겠죠. 피곤하면 안 돼요. 대신 일정이 짧으신 분들은 요 휴식 패스하시고 림푸옥 사원 패스하시고 다음 코스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간중간의 휴식은 우리 여행객들의 입장, 여행객들의 휴식도 휴식이지만 여러분들 차를 안전하게 운행해주고 계시는 기사님의 휴식도 있다라는 점, 기사님이 필요하지 않아야 우리 여행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는요, 저희 닷달라 폭포로 이동을 할 겁니다. 달랏을 대표하는 액티비티 명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체험거리가 정말 다양한 곳이죠. 자연 폭포도 멋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이곳의 포인트는 바로 알파인 코스터, 루지 탑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숲 사이를 달리며 폭포까지 내려가는 게 아주 그냥 스릴 만점 코스입니다. 대부분 이 루지 코스터 체험을 하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로프를 건너다니는 하이로프 체험이나 계곡을 탐험하는 캐녀닝도 가능하니까 시간 여유되시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고요. 주말에는 사실 대기시간 포함해서 소요시간이 꽤나 생길 수 있고 점심시간대 가면 비교적 줄이 짧다는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닷달라 폭포 바로 옆에는 중림사원이 있습니다. 패스해도 무방한 관광지지만 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인데요. 여길 가시는 분들께는 이 중림사원 투어보다 중림사원 앞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간식을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트랑에도 팔고 전 지역에서 사실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중림사 앞에서 먹는 달랏의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겜보는 굉장히 특별하고 맛있더라고요. 아보카도가 달랏에서 실제로 많이 난다는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맛있나 싶을 정도로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느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맛있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추천.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카페인 라벤더 달랏이라는 곳인데요. 진흙공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대형 카페, 꽃정원이 있는 카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호수를 끼고 있는데 이 호수 뷰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이 조금씩 개간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에 갈 맛이 또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뭐 잠시 머무르시기도 커피 마시기도 괜찮은 곳이니까 일정 가능하시다면 라벤더 달랏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진흙공원으로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진흙공원은 사실 달랏 시내랑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랩으로 가기엔 좀 부담스럽겠지만 오늘처럼 택시 대절 하셨다면 이런 곳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죠. 달랏의 역사와 상징들을 진흙 조각으로 표현한 그런 테마파크인데 유명한 포토스팟이 또 많습니다. 사진 찍는 거에 또 진심이시라면 여기도 굉장히 재밌게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시간 제외한 관람시간은 1시간 내외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달랏 여행 2일차의 마무리인데요. 저녁 식사 마치고 이 저녁에 또 갈 데가 있을까 생각하셨을 텐데 달랏의 밤을 예쁘게 빛내는 비닐하우스 야경 투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덕 곳곳에 이 반짝반짝 온실 조명들이 사실 비닐하우스였다라는 것도 좀 놀라웠는데 그 안에는 뭐 야채 재배, 채소 재배, 뭐 꽃 재배 다양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요 비닐하우스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생각보다 저거 뭐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비닐하우스 야경 투어 하실 것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1차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차 2박 3일의 마지막 일정 날이죠. 나트랑 가기 전에 이 달랏의 상징적인 명소 3곳을 여유롭게 둘러보는 날입니다. 이 3곳을 딱 봐도
보시고 달랏을 느끼긴 느꼈구나 라고 싶으실 그런 곳들 소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코스는 달랏의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미친 구조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곡선으로 휘어진 건물, 미로처럼 얽힌 계단, 동화 속 같은 내부가 인테리어를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봐도 꽤나 흥미로웠던 곳입니다. 건축가 당비엔야가 만든 이곳은 베트남의 가우디 하우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이 크레이지 하우스의 또 재밌는 점은 안에 숙박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숙박하시는 분들은 잘 없지 싶은데 아주 궁금한 호기심꾼이라면 추천해볼 만하겠죠. 이 크레이지 하우스는 제가 오전 일정에 넣었는데 오전에 사람이 좀 적습니다. 이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좁은 계단 혼자만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난간이 낮은 그 계단을 여러 명이서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좀 고요하게 둘러보셨을 때 훨씬 더 그 매력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전에 추천드려볼게요. 두 번째 갈 곳은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입니다. 날씨가 더운 이 베트남 안에서 달랏이 고산지대다 보니 시원하죠. 예전부터 왕족들이 피서지로 자주 찾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보존이 정말 잘 된 황제의 별장입니다. 내부에는 실제 황제가 사용했던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 황제 침실, 응접실은 클래식한 분위기가 또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진 찍으면서 천천히 둘러보면 한 30분 정도 소요시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달랏 기차역입니다. 달랏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좋은 감성 코스인데요.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건물로 현재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개의 삼각형 지붕이 포인트인 건물 외관이 정말 예쁘고 빈티지 감성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또 짧은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왕복으로 40분 정도 체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달랏 여행 마무리 할 거고요. 점심 식사 간단히 하시고 나트랑으로 내려가면 아마 저녁 전에 나트랑에 도착을 할 겁니다. 달랏 나트랑 이동하는 길이 올라오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길이거든요. 기사님들도 밤에 내려오는 걸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서 일정을 이렇게 오전 내에 점심시간 안으로 일정을 끝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군데군데 꿀팁을 담은 달랏에서의 2박 3일 일정 어떠셨나요? 달랏만 여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나트랑에서 좀 길게 여유있게 오신 분들이 달랏을 정말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달랏에서의 관광지들이 또 많기도 하고 어느 곳을 가야지 잘 갔다 소문날까? 뭘 먹었다고 해야 될까? 어떤 체험을 해야 진짜 기억에 남는 달랏 여행이 될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달랏을 정말 많이 가본 바로는 빼놓지 않고 해보셔야 할 것들이 딱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옥무 체험 놓치지 말 것. 두 번째, 야시장 투어 플러스 주변 투어 호수까지 포함입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 좋고요. 랑비앙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다땅라 폭포까지도 참 좋습니다.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디 빼놓기가 아쉬운 그런 동네이지 않을까. 이 베트남의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인테리어 건축 양식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것들이 즐겁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둘 다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 좀 비추천할 만한 곳을 뽑자면 일단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별장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어디 누구의 별장 뭐 누가 썼던 이런 곳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크레이지 하우스도 진짜 딱 한 번 가볍게 둘러보기 좋을 정도지 막 두 번, 세 번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차역도 뭐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시기 괜찮지 않을까. 3일차에 이런 세 가지가 좀 미흡한 관광지일 것 같다, 좀 재미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계곡을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계곡에 가면 이제 입장료 끊고 들어갔을 때 안에 뭐 버기카 타고 거기 공원 다 전체적으로 둘러보실 수 있고 뭐 오리배도 탈 수 있고 이런 체험들이 또 갖가지 있다 보니까 사랑의 계곡을 대신 바꿔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좀 너무 큼지막한 관광지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잔잔한 것도 다 한 번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1박 2일 가시는 분들은 요 중에서 딱딱딱 뽑아서 가시면 너무 좋겠죠. 1박 2일 가시는 분들은 좀 옥무 체험까지 하고 오기 바쁘긴 하겠다. 그래서 2박 3일은 둘러봐야 달랏은 제맛을 본다. 초행자도 어렵지 않은 달랏 2박 3일 여행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인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트랑 근교 여행 베스트 3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